자, 그러면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워크벤치로 가서, 그죠? 우리가 설치한, 이 워크벤치는 클라이언트 툴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클라이언트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 DBMS가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고, 내 컴퓨터에 설치된 클라이언트로 DBMS를 접근하는 거예요. 이 접근하는 도구입니다, 이게. 즉, 만약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서버에 PC에 MySQL 설치가 되어 있고 공인 IP가 있다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PC에 접근해서 여러분들 PC에 있는 DBMS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접근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샘플 DB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리프레시하고 스키마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스키마 여기서 스키마 해가지고 HR 그죠? HRDB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apply finish 하면은 여기에 HR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겠습니다. HR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가 드렸던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야죠, 그죠? 그럼 우리는 임포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DB에 임포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임포트 가져오고요. 데이터 임포트에서 우리가 공유드린 HR 데이터베이스를 테이블을 로딩을 가져오겠습니다.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죠? 다 배우셨죠? 요거대로 가져오신 다음에 스타트 임포트 하면은 이제 SQL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오른쪽에 클릭을 해서 리프레시 all을 한번 하게 되면 짠 하게 되면 테이블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됐죠? 그래서 오른쪽에 가서 인플로이에 요 가시면 여러분들 이제 그 더블 클릭을 해야지 이게 활성화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킬라라는 DB가 이제 활성화되고 시스 하면 시스가 활성화되고 월드하면 월드 활성화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실습을 할 때 HR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 HR을 더블 클릭하면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가 제가 이 툴에서는 활성화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인플로이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쭉 테이블이 데이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원 번호, 뭐 first name, last name, 이메일, 폰 넘버, 그죠? 입사일, 잡 아이디, 급여, 커미션, PCT, 그 다음에 상사의 아이디, 부서 아이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어떤 제안을 드렸는가 하면 여기 앞에 HR 언더바라는 게 쭉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HR을 다 떼자. HR을 다 떼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alter table HR country를 그죠? 리네임 하겠다. 어디로? country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7개죠? 7개. HR 컨트리즈를 컨트리즈로 바꾸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를 디파트먼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인플로이즈를 바꾸고, 그 다음에 잡 히스토리를 바꾸고, 잡스, 그 다음에 로케이션즈, 그 다음에 리전즈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복사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를 자, 비스토리를 그다음에 잡스를 그다음에 로케이션 비전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한 번에 쫙 선택한 다음에 쫙 선택한 다음에 실행을 딱 해보겠습니다. 됐죠? 만약에 여기서 오류가 나면 한 행씩 선택을 해서 실행하시면 돼요. 네. 한번 볼까요? HR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거를 refresh all 하고 쫙 해보겠습니다. 바뀌었죠, 그죠? 네,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이제 구조는 만들어 놨고요. 자, 그러면 뭐 기본 쿼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셀렉트 쿼리는 기본 쿼리를 이제 알아야 돼요. 셀렉트하고 컬럼명, 그죠? 이렇게 되겠고, from 하면 뭐라고요? 테이블, 그죠? 테이블명, 리스트, 컬럼명, 리스트가 되겠죠. 그죠? 다음 뭐라고요? where인데 뭐라고요? 컬럼에 대한 조건, 그죠? 그 다음에 그룹 바이, 그룹 바이는 뭐라고요? 그룹 기준이 되는 기준 컬럼 리스트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룹 바이 그룹 바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having 뭐라고요? 그룹 연산에 대한 조건 having 절 다음에 그룹 연산에 대한 조건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카운트가 뭐 10 이상인 경우 그룹에 대한 카운트가 10 이상인 경우는 가져와라. 그죠? 네. 이런 거거든요. 오더 바이 하고 나면 뭐라고요? 정렬 기준 컬럼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게 셀렉트문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죠? 셀렉트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요 둘, 넷, 여섯 개 이게 다예요. 이게 단데 요거가 완벽하게 이제 이해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개발자가 되는 겁니다. 네. 한번 봅시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일단 요거는 제가 그냥 일단 용어만 알아두세요.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뭐 order by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 가장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select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스타라고 하면 from 그죠? employees 이렇게 하면 자 select 이게 뭐 select 절, from 절, where 절, group by 절, having 절, order by 절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select 절에서는 뭐라고요? 여기 보면 컬럼명 리스트라고 했잖아요. 컬럼명 리스트. 자, 여기 컬럼명이에요. 그죠? 컬럼명인데 근데 여기다 스타를 하게 되면은 모든 컬럼을 가져와라.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컬럼을 다 가져오죠. 그죠? 예,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특정 컬럼만 가져오자. 라고 한다면 select department ID location ID from department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디파트먼트라는 테이블에는 자, 디파트먼트 아이디와 여기 보시면 디파트먼트 네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아이디가 있고요. 아무튼 두 개만 갖고 오면 여기서 하니까 두 개의 컬럼만 나옵니다. 컬럼만 나오죠. 네, 컬럼만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연산자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select last name 그다음에 샐러리가 뭐예요? 자 샐러리 타입이 뭐죠? 자 샐러리가 더블 타입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더블 타입인데 기본적으로 이 더블 타입이라는 것은 수치형이죠. 수치형 여러분들 더블 타입 플로트 더블 다 배웠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게 숫자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가 됐죠, 그죠? 그러면 숫자는 뭐가 가능해요? 사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죠? 샐러리. 샐러리에다가 연산자를 더해본다. 30원 인플로이드 이렇게
넣고 하니까 자 샐러리에 30이 더해진 그죠? 더해진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여기서 그다음에 그 연산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연산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elect last name 그다음에 샐러리 곱하기 12 곱하기 샐러리 더하기 300 from employees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연산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곱하기가 먼저고 그다음에 이거 결과를 가지고 이 두 개의 연산에 대한 결과와 300을 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가 요거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연산자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가 그죠? 이게 여기 덧셈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288300인데 킹의 경우 연산 결과가 다르게 나오겠죠. 그죠? 29160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산자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이 결과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널 값입니다. 널 값. 한번 볼까요? 널 값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select 그 다음에 last name 그리고 salary 그 다음에 commission 커미션이 어떤 커미션 PCT employees 해보면 여기서 보면은 지금 널 값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쭉 보니까 널 값이 있고 0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널 값과 어떤 연산을 하더라도 널 값은 나온다. 널 값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널 값을 가지고 우리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st name에 12 곱하기 샐러리 곱하기 커미션 그리고 PCT from employees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커미션 컬럼의 값이 널 값이기 때문에 자, 널 값이 있는 경우는 다 널 값으로 나오겠죠. 그죠? 널 값. 그죠? 0인 경우는 0. 그죠? 네. 이렇게. 그죠? 널 값인 경우는 널 값으로 된다 무조건. 연산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널 값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if nul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널 값을 제가 처리해 줍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if null을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산술식의 널 값. 산술식의 널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열 별칭을 정할 수 있다. 열 이름을 자 이렇게 last name에 commission 가 있고 employee가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실행을 하면 자 컬럼명이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last name, commission,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as라는 뜻을 넣고 name 그 다음에 여기는 뭐 as를 안 넣어도 돼요. as를 안 넣고 이렇게라도 넣어주면 그러면은 이게 아마 별칭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럼 좀 전에 이 컬럼명이 name과 COMM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 별칭의 이름을 우리가 조금 더 길게 하고 싶다. 뭔가 공백을 넣어서 그때는 우리가 네임 따옴표를 써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샐러리 곱하기 12를 애뉴얼 샐러리라고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 네임과 이
그 컬럼명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annual salary 이렇게 컬럼명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컬럼의 값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문자열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lect conca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oncate에서 우리가 last name과 그죠? 앞 id를 두 개의 컬럼을 연결해 보겠다. 그죠? 그래서 employees 별명을 주고 from employees 이렇게 해버리면 두 개 컬럼의 값을 연결해서 하나의 해줍니다. 그래서 employees 이렇게 됐죠. 다시 자 그랬더니 자 이름하고 그죠? 잡 아이디가 지금 붙어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concatenation 연결한다. 두 개 컬럼을 연결하겠다. 근데 여기다가 내가 하나 더 넣으면 되겠죠. 보기가 좀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이픈을 하나 더 넣읍시다. 이렇게 킹 그래서 요거 세 개의 문자열을 값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킹이라는 사람은 add press pres라는 정보가 나오고 그죠?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여기다가 as employee detail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인플레이 디테일이 나오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다음에 중복 제거라고 있습니다. 중복 제거. 자, 여기서 만약에 디파트먼트 아이디라고 한다면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상당히 중복이 많겠죠, 그죠? 중복이 많습니다, 그죠? 10번, 20, 30, 30, 30, 30, 30, 30. 이 중복이죠? 20, 20, 30, 30, 30, 50, 50. 쭉 이 중복된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이 중복된 정보. 이 중복된 정보를 제거하고 유일한 값만 갖다 주겠다라고 하면은 디파트먼트 아이디 employees 이렇게 하고 나면 자, 이 값을 우리가 중복을 제거해서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0부터 100까지. 네, 그렇게 됐죠. 그런데 두 개 필드만 한 개 필드만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고 있습니다. 그죠? select department ID 그다음에 job ID from employees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60 ITPRD 이것도 중복된 거죠. 이렇게 보면은 요거 중복됐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90 이렇게 중복이죠. 그죠? 네, 이렇게 중복이에요. 네. 이것도 중복이죠. 근데 이 중복 값을 우리가 두 개 컬럼에 대해서도 중복 값을 우리가 지워 보겠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거를 앞에다가 힌트를 가지고 실행을 해주면 그죠? 다 중복값이 다 제거가 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DESC하고 employees라고 하면은 뭐라고요? 자, description이 나온다. 그죠? description 테이블에 대한 description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봐도 이거는 뭐 결과상으로 보는 거고 사실은 왼쪽에 우리는 이 쿼리가 아닌 요 이거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텍스트 창에서 그죠? 텍스트 창에서 그 뭐지? 커맨드 라인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제 해봤습니다. 이 정도는 뭐 다 따라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꼭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쿼리가 왜 중요하냐. 자, 잘 봐요.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서, 그죠? 웹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값을 입력하거나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면, 이제 여기에 웹 서버가 있고요. 웹 서버가 있어요. 그럼 웹 서버에 여러분들 그 HTTP 이제 리퀘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리퀘스트 할 때는 이제 뭐 데이터를 주는 리퀘스트도 있고, 그죠? 데이터를 요청하는 리퀘스트도 있어요. 아무튼, 자, 데이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달라. 데이터를 내가 좀 쇼핑몰 그 이미지를 딱 클릭하면 상세 정보가 딱 뜨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데이터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 이제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웹 서버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같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웹 서버와 웹 와스가 같이 있는 거예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얘가 중앙에서 DB와 이제 연결돼 있겠죠. 당연히. 그죠? DB와 물리적인 DB가 이렇게 연결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잘 봐요. 자, SQL을 날려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이제 이게 SQL을 처리하면 뭐 이렇게 셀렉트라고 칩시다. 셀렉트. 예를 들어서 셀렉트 쿼리라고 합시다. 자, 상품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날라오죠. 그러면 데이터가 날라옵니다. 데이터 하나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받아서 다시 HTTP 자 리스판스가 되죠, 그죠? 그죠? 자, 그런데 데이터를 만약에 SQL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데이터만 달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기도 앱이라고 했죠, 그죠?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했죠? 앱, 앱, 앱이라고 우리가 표현합시다, 일단. 어. 그러면 여기서도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고, 여기 데이터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도 SQL을 가지고 데이터 처리할 수 있어요. 맞나요? 자, 왜냐하면 SQL이라는 언어 안에는 데이터 처리를 위한, 자, 여기도 뭐라고요? 사칙 연산이 있다고 있죠. 사칙 연산이 있고, 그다음에 함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이 있어요. 어쨌든 셀렉트 쿼리 기능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처리를 결국은 여기서도 데이터 처리하고 여기서 데이터 처리인데 가능하면은 이 DBMS에서 데이터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DB가 데이터를 가공을 위해서 검색과 가공을 위해서 최적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는 DBMS에서 하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이거는 깡통으로만 있고 데이터 처리를 여기서 하게 돼요. 자바에서. 자바. 쉽게 얘기해서 이거 자바잖아요. 와스가 자바겠죠. 안에서 애플리케이션 구현 언어가 자바니까.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서 데이터 처리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데이터 처리를 여기서 할래, 여기서 할래, 예, 했을 때 여기서 가장 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서 대부분 해야 된다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데이터 갖고 와서 여기서 막 개발자가 if else, if else, if else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를 깨달는데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해요. 개발자들이. 그래서 SQL 한 방으로 데이터 처리를 DB에서 다 끝내게 되면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코딩 작업이 많이 줄겠죠. 그죠? 콜이 하나 잘 짜면은 데이터 가공하는 자바 코드가 많이 줄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는 던지고 받고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던지고 DB에 쿼리를 던지고
데이터 처리 가공하게 하고 받아와서 던져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위해서 SQL을 배우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데이터 처리의 역할을, 데이터 처리 기능을 데이터 그 코딩의 작업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기도 본인도 편하고 성능도 더 잘 나와요. 데이터 처리하려고 갔다 왔다 맨날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똑같은 결과를 던져주지만 어떤 사람은 처리하는데 시간이 10초 걸리고 어떤 사람은 처리하는데 그죠? 1초도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 서버에 SQL문을 작성하고 이 서버 단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성능을 가장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SQL을 잘 짜는 거예요. SQL을 잘 짜는 거예요. 잘 짠다고 해서 뭐 잘 열심히 짜는 게 아니고 코드를 좀 한번 하나씩 기초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됐어요? 자,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SQL을 공부하는 거고요. SQL만 잘해도 할 일이 많다.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부분에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SQL을 배우는데 이거를 왜 배워야 되냐 했을 때는 이런 데이터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 처리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자, 여기서도 SQL을 가지고도 데이터 처리할 수 있고 자바 언어를 가지고도 데이터 처리할 수 있고 웹 브라우저에서도 데이터 처리할 수 있어요. 맞나요? 네. 자, 데이터 처리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자, 데이터 처리 이거는 뭘 가지고 해요?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데이터 처리할 수 있고 서버 단에서는 자바 가지고 데이터 처리할 수 있고 DBMS에서는 SQL 가지고 데이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 레이어 중에서 데이터를 전담하는 레이어는 DBMS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최대한 여기 무결성, 그죠? 무결성도 유지시켜주고 그다음에 그죠? 성능도 데이터 처리 성능 얘는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것이고 그다음에 얘가 잘 쓰면 코드가 여기서 구현해야 될 코드가 양이 확 줄기 때문에 효율성 코드의 효율성도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유지 보수성이 좋아집니다. 예. SQL 하나를 잘 관리하면 되니까. 그죠? 자바 코드는 줄겠죠. 이해됐어요?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아주 앞으로 성장 공부하시는데 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효율성, 무결성, 성능, 뭐 유지 보수성을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런 말 쓰지만은 사실은 이제 실제적으로 구현 단계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SQL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에 대해서 자꾸 이런 용어를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계속 얘기할 테니까 쿼리를 SQL을 뭐 단수 따라하고 결과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아마 시간이 갈수록 제가 왜 이런 거를 강조했는지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는 과정에 생각을 할 때가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SQL 처음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맛만 보고 제가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